긴급진단, 미넨 올여름 김민재 매각 결정 충격 보도, EPL 이적 가능 4개 팀 정밀 분석. 바이에른 뮌헨이 칼을 빼든 것일까? 김민재, 28를 방출 명단에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뮌헨 소식을 전하는 F12 인사이드는 6일, 한국 시간, 뮌헨은 김민재를 다가오는 여름 방출 명단에 올렸다라고 충격 보도했다. 매체는 김민재는 이번 시즌 뮌헨에서 단계적으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을 뿐이다. 그는 지난 1일 레알 마드리드와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4강 1차전에서 2번의 실책을 저질러 평판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제 김민재는 뮌헨의 방출 명단에 올라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라고 전했다. 김민재는 레알 마드리드와 UCL 4강 1차전에 경쟁자 마테이스 더 리흐트의 무릎 부상으로 행운의 풀타임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악몽 같은 90분을 보냈다. 선제 실점에서 상대를 제대로 마크하지 못했고, 팀이 2에서 1로 리드하고 있던 상황에선 페널티킥으로 이어지는 반칙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는 후반 36분 페널티킥 빌미를 제공했다. 박스 안에서 위협적으로 공을 소유해 달려들어가던 로드리고를 과도하게 잡고 발을 걸며 넘어뜨렸다. 주심은 페널티킥을 찍었다. 키커로 나선 비니시우스가 침착하게 득점에 성공했다. 김민재는 억울하단 듯 주심에게 항의했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결국 뮌헨은 다 잡은 경기를 무승부로 마무리지었다. 유럽 축구 통계 사이트 폼몹에 따르면 김민재는 추가 시간 제외 90분을 소화하면서 패스 성공률 97%, 74분의 72, 공격 지역 패스 10회, 롱패스 정확도 100%, 1분의 1, 볼 뺏김 0회, 가로채기 3회, 수비적 행동 4회, 회복 3회 등을 기록했다. 무난한 기록이다. 그러나 후반 막판 페널티킥을 허용하는 대형 실수를 저질러 이날 패배 원흉으로 지목받고 있다. 토마스 투헬 뮌헨 감독도 김민재를 공개 비난했다. 독일 빌트에 따르면 그는 경기 후 김민재는 너무 욕심이 많았다. 과했다. 다이어가 도와주러 오고 있는데 그때 파울을 범하다니 욕심이다 라고 고개를 저었다. 자신이 지도하는 선수를 공개 석상에서 깎아내리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지만 투헬 감독은 참지 않았다. T-온라인에 따르면 뮌헨의 헤르베르트 하이너 회장도 김민재에 대해 조금 더 차분하고 신중했으면 좋겠다. 무리해서 나오려다가 속도를 늦추기보단 그냥 상대 뒤에 서 있었으면 한다. 라고 투헬 감독과 결을 같이 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민재는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정말 죄송하다. 라고 말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민재의 거취는 차기 감독이 올 때 결정되는 분위기였다. 투헬 현 감독은 올 시즌을 끝으로 뮌헨 지휘봉을 내려놓는다. 하지만 레알전 대실수로 뮌헨의 차기 감독이 정해지기 전 김민재의 방출설이 대두됐다. F12 인사이드는 김민재는 레알의 선제골을 내줄 때 형편없는 위치 선정을 보였고 또 지나치게 탐욕스러운 태클로 페널티킥을 내줬다. 구단 경영진들은 적절한 제안이 오면 김민재를 떠나보낼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들려졌다. 이어 빌트에 따르면 레알과 UCL 1차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민재는 필수 매각 선수로 간주되진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의 매각 가능성은 뮌헨의 구체적인 주제가 됐다. 라며 최근엔 나폴리가 다시 김민재를 데려가고 싶다는 보도가 있었다. 나폴리가 이적료 5천만 유로, 730억 원을 낸다면 뮌헨은 김민재를 팔 준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재는 올 시즌 직전 이탈리아 세리에 A 나폴리에서 뮌헨으로 이적했다. 뮌헨은 나폴리의 바이아웃, 최소 이적 허용 금액 5천만 유로, 약 711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뮌헨 구단 역대 이적료 3위에 해당하는 거액이었다. 2. 김민재 충격 방출설 오른쪽 화살표 뮌헨, 새로운 센터백까지 영입한다. 195cm, 독일 국대 주인공. 대한민국, 괴물 수비수, 김민재, 28 바이에른 뮌헨,
위 충격적인 방출설이 들리는 가운데 소속팀 미넨도 새로운 센터백 영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스포엑스는 7일 한국 시간 미넨이 분데스리가 스타 조나단 타 28 레버쿠젠 위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전했다. 195cm 장신 센터백 조나단 타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한 레버쿠젠의 핵심 멤버로 활약 중이다. 리그 29경기에 출전해 경기당 평균 걷어내기 3.2회 등을 기록했다. 높은 신장을 이용한 공중볼 차단, 집중력 높은 수비가 강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리그 4골을 기록할 만큼 세트피스에서의 한방까지 갖췄다. 독일 대표팀에서도 뛰고 있다. 그동안 조나단 타는 여러 빅클럽의 관심에도 레버쿠젠에 남는 위리를 보였다. 벌써 10년이나 됐다. 조나단 타는 지난 2015년 함부르크 SV에서 레버쿠젠으로 이적한 뒤 쭉 한 팀에서 활약하고 있다. 하지만 올 여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조나단 타의 계약 기간이 2025년이면 만료된다. 레버쿠젠은 조나단 타를 공짜로 내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계약에 실패하면 조나단 타를 판매 리스트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다. 매체는 레버쿠젠은 조나단 타가 FA, 자유계약로 이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즉, 조나단 타가 재계약하지 않는다면 올 여름 판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나단 타는 미넨 이적설에 대해 그런 클럽과 연결되면 기분이 좋다면서도 레버쿠젠과 잘 얘기하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냈다. 미넨과 레버쿠젠의 이적료 차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미넨은 이적료 2천만 유로, 약 290억 원, 레버쿠젠의 그 2배인 4천만 유로, 약 580억 원을 생각하고 있다. 미넨의 센터백 영입은 김민재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다. 올 시즌 힘겨운 주전 경쟁을 펼치는 데다가 최근에는 충격적인 방출설까지 터졌다. 독일 TZ는 이날 미넨 경영진은 김민재의 영입이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이미 김민재의 가격을 정했다며 올여름 판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F12 인사이드도 빌트의 보도를 빌려 미넨이 김민재를 방출 명단에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김민재는 지난해 미넨 유니폼을 입었다. 한 시즌 만에 위기에 몰렸다. F12 인사이드에 따르면 이때까지 미넨은 계속된 부진에도 김민재를 지킨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1일에 열린 유럽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전에서 김민재가 결정적인 실책을 2번이나 범하자 생각을 바꾸게 됐다. 당시 김민재는 공격적인 수비를 펼치다가 뒷공간을 허용해 선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팀이 2에서 1로 앞선 후반 37분에는 페널티킥까지 허용했다. 결국 미넨도 2에서 2로 비겼다. F12 인사이드는 김민재는 선제골에 앞서 나쁜 위치에 있었고 페널티킥으로 이어진 탐욕스러운 경합을 펼쳤다. 이는 많은 미넨 팬들을 화나게 했다. 이뿐만 아니라 미넨 경영진 또한 합리적인 제안을 받으면 김민재를 판매할 준비가 됐다며 이전만 해도 김민재는 판매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김민재 이적은 미넨의 주요 주제라고 강조했다. 물론 김민재를 대체하기 위해 미넨이 조나단 타 영입에 나선다고 확신할 수 없다. 김민재보다 프랑스 수비수 다요 우파메카노의 입지가 더욱 불안하기 때문이다. 우파메카노는 프랑스 대표팀이지만 미넨에선 센터백 옵션 4순위로 밀렸다. 잦은 부상의 결정적인 실책도 여러 번 저질러 비난을 받고 있다. 미넨을 떠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잉글랜드 등 다른 팀들과 연결되기도 했다. 3. 김민재 골대 강타 아깝다. 투엘의 정신나간 용병술, 미넨. 레알 마드리드의 1에서 2 역전패 오른쪽 화살표 챔피언스리그 결승행 실패, UCL 리뷰. 바이에른 미넨의 한국산 철기둥, 김민재가 후반 중반 이후 교체로 투입되며 25분간 뛴 가운데 미넨은 1에서 2로 역전패하면서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결승행을 놓쳤다. 김민재는 박지성과 손흥민에 이어 한국인으론 세 번째로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 밟을 기회가 무산됐다.
토마스 투엘 감독이 이끄는 바이에른 뮌헨은 9일 한국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023-2024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에서 후반 23분 터진 데이비스의 청금 선제골에도 불구하고 후반 막판 호셀루의 멀티골을 내줘 1-2로 졌다. 지난 1일 홈 1차전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했던 뮌헨은 준결승 2경기를 1무 1패로 마치며 2020년 우승 이후 4년 만에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레알의 상대팀은 독일 분데스리가 최대 라이벌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다. 도르트문트는 지난 8일 프랑스 파리 파르크 대 프랭스 왕자공원 구장에서 열린 또 다른 준결승 2차전에선 수비수 마츠 훔멜스의 선제골을 잘 지켜 1-0으로 이겼다. 도르트문트는 지난 2일 홈 1차전에 서위 1-0 승리를 합쳐 2전 전승을 챙기고 결승 무대를 밟았다. 결승전은 오는 6월 2일 영국 런던 웸블리 경기장에서 단판 승부로 열린다. 이날 원정팀 바이에른 뮌헨은 4-2-3-1 포메이션으로 격전에 임했다. 마누엘 노이어가 골문을 지킨 가운데 누사이르 마즈라위, 마테이스 더리우트, 에릭 다이어, 요수아 키미히가 104를 형성했다.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 콜라드 라이머가 더블 볼란테를 이뤘으며 세르주 그나브리, 자말 무시알라, 레로이 자네가 2선에 포진했다. 해리 케인이 원톱으로 나섰다. 홈팀 레알 마드리드는 4-3-1의 2 포메이션을 채택했다. 안드리 루닌 골키퍼를 비롯해 페를랑 맨디, 나초, 안토니오 리디거, 다니 카르바할이 104로 수비라인을 구축했다. 3선 3명은 토니 크로스, 오렐리앙 추아메니, 페데리고 발베르데다. 주드 벨링엄이 투토빈 호드리구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를 바쳤다. 지난 1일 준결승 1차전에서 선발 출전해 90분 풀타임을 소화했던 김민재는 이날 경기에선 예상대로 교체 명단에 들어 벤치에서 대기했다. 1차전 때는 마테이스 더리우트가 무릎 부상 후유증으로 결장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날은 달랐다. 뮌헨을 이끄는 토마스 투엘 감독은 지난 4일 분데스리가 슈투트가르트와의 원정 경기에서 더리우트를 쉬게 하면서까지 레알과의 2차전을 준비했다. 더리우트가 부상을 털고 돌아오면서 기존 주전 센터백인 에릭 다이어와 함께 센터백 듀오를 맡겼다. 투엘은 경기 전날인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이를 확인했다. 중앙 수비에 대한 질문에 현재 시점에서 다이어와 더리우트가 다요 우파메카노, 김민재보다 앞서 있다 라며 그들은 함께 계속 뛸 자격이 있다. 부상을 당했던 더리우트는 그린라이트를 받았고 내일 경기에 뛸 수 있다 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민재는 스벤 울라이기, 다니엘 페레츠, 이상 골키퍼, 다요 우파메카노, 레온 고레츠카, 브라이언 사라고사, 알폰소 데이비스, 에릭 막심 추포 무팅, 토마스 뮬러, 마티스 텔과 함께 벤치에서 전반 킥오프 장면을 지켜봤다. 전반전은 정중동 위 탐색전이 펼쳐진 가운데 뮌헨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골키퍼 노이어의 선방이 빛났다. 특히 그의 실력이 전세계 축구 팬들에게 드러난 장면은 전반 13분에서였다. 레알의 오른쪽 측면 공격 때 다이어가 하프라인 뒤로 길게 걷어냈는데 볼이 터치라인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레알 수비수들이 다시 빌드업, 공격 작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를 착각한 볼보이가 다른 공을 집어넣은 순간 경기장에 공이 2개가 된 것이다. 레알 선수들은 새로 들어온 공을 페널티 지역 오른쪽으로 재빨리 집어넣었고 비니시우스가 오른발로 때린 대각선 슛이 왼쪽 골포스트를 강타하고 페널티킥 지점으로 흘렀다. 이를 다시 호드리구가 슛으로 연결했는데 노이어가 정면에서 그림 같은 선방으로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